30년 공장도 폐업을 한다. 여기 줄파산 터진다. 어딜까요? 일단 어디를 알기 전에 말입니다. 왜 줄파산이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 회생을 추월한 파산 증가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회생 대비 기업 파산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25%가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 기업을 회생 신청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려워지면 버려버린다. 파산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파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파산이 늘어날까요?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다. 게다가 살려봤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회생을 선택하지 않고 파산을 선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 1월에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더 심해졌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게 법원 통계 월보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2017년만 하더라도 699개 기업이 파산을 했다면 회생은요 1451개입니다. 파산이 훨씬 적죠.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가 핵심입니다. 파산은 931개고요. 기업 회생은 1722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점 높아지기는 하지만 파산은 1069개고요. 회생은 1559개입니다. 2021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회생은 1047개고요. 파산은 1004개예요. 야, 이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30년 된 공장, 40년 된 공장 폐업한다는 말이 이제 현실화된다. 그게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2023년입니다. 2023년 1월에 보면 파산은요. 이게 105개가 됩니다. 회생은 84개고요. 84개가 105개가 됐다는 얘기. 그러면 25%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도전 정신이잖아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정신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니까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면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충격적이죠. 사실.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요. 최악의 상태,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업들 내부 들여다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결손 중소기업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38.9%거든요. 10개 중에 4개가 지금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여기다 고환율. 이것만 있습니까? 고인건비가 있습니다. 고인건비도. 고인건비만 있습니까? 규제도 심각합니다. 규제. 주 52시간제 같은 규제 말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게 엄청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파산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들은요 이제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40년 된 기업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남동공단에서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이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폐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남동공단만 이 국가산업단지공단에서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그런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입니다. 결국 올 1월에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미노 파산 공포가 안 올까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현실화되죠. 제가 위기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맨날 위기래가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회생보다는 파산이 더 많아지니까 기업가 정신이 깨지니까 결선 중소기업은 아직도 많으니까 더 많은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부채는 보세요. 부채가 2022년입니다. 953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기 전 2016년에는 590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61.54%가 늘어나서 363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에는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제 방역을 너무 오랫동안 한 바람에 실물 경제가 무너졌고요. 이 실물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버티다 결국 소기업이 무너지고 이제는 중기업까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 달에 파산이 105개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없었던 일입니다.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1월 한 달 만에 100건이다. 아마 이것은요 아마 거의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실물 경제에서는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산의 위기라는 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좋아질까? 기업가 정신이 무너졌는데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정부 말입니다. 이 정부. 윤석열 정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의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기업들이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시장 개입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 정부처럼 너무 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결국 기업들이 더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식품기업들 불러서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장은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모를까요? 제발 오히려 규제를 빨리 풀어주고 기업의 지원을 더 아끼지 않으면서 기업이 펄펄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